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6일. 제가 이거 하다 보면은 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16일이에요.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MC 프리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일 밤에 이제, 아니,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FMC가 있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쨌든. 근데 오늘 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또 공지사항 하나. 어제 저희 이제 화요 세미나라는 게 있었잖아요. SK증권에서 하고 있는 화요 세미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종목 얘기는 안 하지만 화요 세미나에서는 SK증권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나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한 얘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화요일 날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화요일 날 9시 30분에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9시 20분에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아시죠? 스크린. 스크린에도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스크린은 오늘 스크린은 안영진 연구원과 함께 FMC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영진 연구원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FMC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지사항은 제가 오늘 저녁에도 3프로 TV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정프로랑 메이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올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를 또 굉장히 쉬운 버전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좋은데 너무 졸리기도 하다 이래가지고 오늘 조금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요 혼자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까불기도 좀 그래요. 혼자 막 이렇게 막 되게 까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신을 억지로라도 내서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다우는 어제 좀 많이 올랐고요. 나스닥 전부 다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이제 어제 시장의 특징은 뭐 특별히 뭐 구분 없이 다 올랐고요. 뭐 웰스파고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릴리도 올랐고 디즈니도 또 다시 반등했고요. 근데 이제 제일 핵심은 요거죠. 애플. 애플이 자기 그 고객사들한테 30% 정도 주문량을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애플이 5%는 올랐습니다. 근데 애플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회사가 5%나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랑 S&P 500 그리고 다우 그리고 나스닥 이 세 개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기 위해서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요. 딱 보니까 세 개 모두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사상 최고치 수준에 있다라는 거는 자, 이제 이거를 정말 이번에 한번 이거 한번 뚫어 봅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런 타이밍인데 하필 또 FMC가 있네요. 네, 하필 FMC가 있어서 이거를 빈미 삼아서 이거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에이 그러면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FMC가 그런 의미에서도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이제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는 최근 요 며칠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는 또 7%나 하락해가지고 다시 변동성은 좀 안정화 단계. 그러니까 20 정도 수준에서 20에서 25 정도 수준이면 이 변동성 무서워가지고 주식 못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어제 나온 뉴스요 보면은 어젯밤에 새벽에 EU에서요 거대 IT 기업을 겨냥해서 강화된 세액 규정을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이런 회사들처럼
삼성전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바이트, 부킹닷컴 이런 회사들 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초안은 저저저 하면서 최종 초안이 나오는 데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어쨌든 막 이런 규제안이 나왔는데 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애플 5%나 오르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유럽이 이렇게까지 막 빅테크 니네들 막 이랬는데 좀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1900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와중에 70년대라고 얘기할까요? 이때쯤에 해가지고 이제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서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뭐 사우디 있고 뭐 이란 있고 뭐 있잖아요. 사우디 있고 이란 있고 뭐 등등. 근데 이제 사우디에는 그 제일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죠. 그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코는 뭐냐면요. 아라비아 플러스 아메리카 플러스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컴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아람코라는 회사는 원래는요 미국 회사였어요. 아마도 1970년대 후반에 사우디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뭐 추정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요. 이란에는 무슨 회사가 있냐면 BP라고는 회사가 있었죠. 예. 근데 이 회사들이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는 영국이죠, 영국. 이거는 미국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요. 이란과 사우디에 가서 야, 이게 보니까 땅에 석유가 이렇게 막 떠다니고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석유가.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기술을 만들어서 공장을 세우고요. 공장을 세우고 이제 기름을 퍼가지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나 이란한테는 야, 그래도 이거 니네 거였으니까 그냥 내가 좀 줄게 그러면서 이 판매량의 뭐 10%? 30%?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니네들 조금 가져. 그냥 내가 좀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예, 미국과 영국이 좋은 쪽쪽 빨아먹었다. 아이, 너무 심한 표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많이 받은 거죠. 이걸 왜 우리 땅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니네들이 왜 가져 쓰냐? 그러면서 이제 막 항의도 하고 막 내놔 막 이거 10%더 올려줘 막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이제 중동의 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 원유는 그러니까 21세기의 원유는 뭐냐? 기름은 뭐냐? 데이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돈이라는 생각은요.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유럽에서 장사를 하든 어느 지역에서 장사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써야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어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유럽의 국가도 그렇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 회사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공짜로. 애플도 지금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그냥 데이터 되게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공짜로요. 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유럽 입장에서는 요거 해 먹어 봤잖아요. 이거 영국 입장에서는 야 내가 여기서 그 기름 한번 다 빨아 먹어 봤는데 어 근데 이제 보니까 얘네들이 유럽에 와가지고 이거 지금 다 공짜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당해본 사람이 그 기분을 아는 거잖아요, 원래. 해본 사람이 당해본 사람의 기분도 알고. 그래서 그 21세기 그러니까 원유를 가지고 장사를 잘 해먹었던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지금 데이터들을 그냥 가져가고 있는 빅테크들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네. 이거 다 돈인지 다 아는데 내가 그걸 왜 공짜로 줘? 이게 약간 마치 약간 10%만 떼준던 데서 야 이거 30% 줘 이런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요. 이제 굉장히 심한 이거 야 걱정된다고 해가지고 빅테크들을 팔아야 된다 아니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더 빅테크가 그렇게 얄미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거 데이터 돈인 거 내가 뻔히 알면서 내가 이거 뺏겨야 되냐?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다라는 정도로. 그냥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네, 참고 삼아 들어주시고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해서 간단하게 좀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연준이 지금 최근까지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미국의 채권을 미국 국채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 그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나올 것 같고요. 음, 이게 이제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실망해서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이거? 에이 주가 그냥 팔아버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예. 연준이 지금 생각은 야 지금 백신도 나오고 유가도 오르고 지금 걱정되는데 지금 인플레 걱정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고용입니다. 고용.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인플레가 더 걱정돼 고용이 더 걱정되니 고용이요. 고용. 그리고 그래 인플레가 더 걱정돼 디플레가 더 걱정돼. 디플레요. 디플레. 왜냐면 이번에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또 디플레의 영향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디플레가 더 걱정돼서 이걸 더 이번에 지금 당장 12월 달에 당장 판을 깨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채 매입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스탠스는 그러니까 연준을 보고 우리가 내년에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인플레도 있을 것 같잖아요. 유가도 오르잖아요. 근데 왜 부양책은 계속 한다는 거야?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계속하는 이유는 야 고용이 지금 안 되잖아. 지금 아직 멀었잖아. 요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선은 뭐냐면요.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계속 늘어나네요. 그냥 네 계속 늘어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약 9조 달러였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27조 달러네요. 27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3배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빚이 3배 늘었어요. 정부의 부채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연준의 자산입니다. 연준의 자산은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심지어 줄기도 하다가 2015년부터 사실상은 더 이상 풀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슉 늘어났다. 슉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더 꾸물꾸물 올라가서 지금 세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연준의 자산도요. 근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아니?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더 공급되는 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이 그림을 같이 그린 이유는 뭐냐면요. 연준의 자산하고 미국 정부의 부채가 정부의 부채, 연준의 자산 거의 비슷하게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결국은 연준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다. 찍어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명시적으로는 안 하지만 사실상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에 부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훨씬 더 늘어나죠. 연준의 자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늘어나죠. 그럼 유동성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유동성도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경기는 좋아진다는데 아니 고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어,
이 그림을 하나 또 설명을 드려보면은 연준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월달 이후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 보시면요. TALP, LF, 그리고 MLP, 그리고 MSLP, PPPLP, CCF, MML, 아, 이렇게 많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 가지 펀딩 프로그램이에요.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출 프로그램을, 요게 이제 한도예요. 리미트. 이거는 심지어 리밋이 없어요. 리밋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을 얼마나 했더 봤더니 이만큼밖에 사용 안 했어요. 이만큼씩밖에. 그러니까 거의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를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재무부에서 야 그러면 그렇게 안 쓸 거면 내가 이거 가져간다. 라고 얘기했더니 파월이 잠깐만 이렇게 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부양책에서 발을 뺄 거냐 아니면은 밑장을 빼기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거를 아직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벌써 판을 깨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연준의 자산을 늘리는다는 계획이 당장 오늘 나올 거냐?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전 지켜보시죠. 한번 연준의 자산, 그러니까 연준 FMC가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요. 자, 오늘은 세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렸죠. 화요 세미나 매주 하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3프로 TV 오늘 이따가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리뷰를 했고요. 내일은 리뷰를 하겠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랑 뭐가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변화가 있는지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